멘토님 질문 드려요. 전원주택지 분할 시 오래된 무허가 농막이 있으면 분할이 안 되나요? 농사용으로 사용하던 농막인데, 자, 전원주택지 분할 시 오래된 무허가 농막이 있으면 분할이 안 되나요?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땅이 있는데, 땅 위에 이제 오래된 주택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분할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자르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주택에 대한 것도 같이 반반 갖는 개념인 거죠. 예, 그러고 자를 수도 있겠죠. 예,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중간이면 중간을 정확하게 또 잘라 주시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자르는 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르면은 또 그만큼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를, 소멸하죠, 보통은. 예, 철거하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나눠갖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같이 갖고 있는 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땡큐 루시님. 배당받는 대항력 없는 세입자인데 배당 기일 이후에도 명도를 안 하면 배당금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배당받는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인데 배당 기일 이후에도 명도를 안 하면 그쵸?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배당기일 이후여도 뭐 그 날짜여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명도 확인서를 먼저 줬다면 그분이 돈을 타갔겠죠.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를 안 준 상황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왜요? 나의 명도 확인서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돈을 못 타갔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은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명도 확인서를 안 받았으니까 받을 때까지 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런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경매 배워가지고 돈 버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라님. 주택 물건 권리 소유의 지상권이라 써 있고, 주택 물건 권리 소유권의 지상권이라고 써 있고, 근저당이 있는데, 존속기간 설정 등기일부터 30년 지류 없음,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지상권이 어떤 지상권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냐면 그 땅에 무언가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상공일 수도 있고 지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빼라, 뭐 마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없애야 되고 불편해지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이미 이제 나라에서 설치한 전선 같은 거, 송전탑을 통해서 이제 전선이 쫙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이거 안 돼, 이거 없애주세요, 내 땅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 거예요. 권리를 갖는 거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자 30년이라고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존속할 수 있도록 나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걸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염두하고 낙찰받아야 돼요. 자, 근데 근저당이 있고 그 지상권을 어디서 설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하철 아니면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그 전선 뭐 그런 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미 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조금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등기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맥락적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수원 지역 빌라 단타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예. 수원 지역 빌라 단타. 왜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도 사실 서울 지역 거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드리는데, 수원 지역이면은 그래도 거래가 잘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수원이 예전 같지 않고 뭐 예전에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정말 뭐 영통이다, 뭐 광교다, 뭐다 해가지고 그 밑으로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는 뭐 개발할 땅이 거의 없죠. 예, 그만큼 많이 인구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니즈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물건들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요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물론 재개발이 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뭐 나쁘지 않지만 예, 그런 이슈 없이 그냥 빌라로서 그냥 10년 동안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장기용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단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빈스님, 아파트인데 건축물 현황이 자동차 관련 시설로 나와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는 아파트로 이용 중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요. 아파트인데 건축물 현황에 자동차 관련 시설. 이런 걸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 뭐 상업 지역에 보면 여러분 주차장 시설 땅 용도가 그렇게 쓰이게끔 그렇게 명시된 것들이 있어요. 아예 택지를 조성할 때. 그러면 사실 그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신도시에 가보면 이런 데 봤을 거예요. 상가가 주변에 테두리에 쫙 있고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 한가운데는 주차장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동네 가면 상가가 주변에 쫙 있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이 쫙 있고 4층부터 7층까지는 상가들이 막 있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땅의 신분을 확인해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차장 시설이라고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거에 대한 어떤 거를 충족을 시키고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는 또 지역의 어떤 그 조례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자체 전화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될 겁니다. 자, 행복한 부자님 712일 712일째 지금 챌린지 하고 계시대요. 빌라 말소 기준은 2022년 1월 10일인데, 말소 권리가 이제, 그렇죠. 19년 3월 5일 임차권 등기한 분. 그러니까 19년 3월 5일에 임차권 등기한 분, 그 이후에 21년 11월 1일 주거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분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나요? 전입만 돼 있고 확정 배당 다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배당 다 하지 않았습니다. 낙찰자가 다 인수하는 건가요? 그쵸? 이거는 그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지금 2개 앞서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사람이 먼저 있었고, 맞나요? 맞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임차인이 있는데, 예, 이게 얼마죠?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이분이 그 전 임차인이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라는 권리를 조치해 놓고 나간 상황이잖아요.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뒤늦게 누군가가 임차로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에 위험한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온다는 행위 자체가 앞에서의 어떤 경고가 있잖아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예? 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어떤 순서에 따른 어떤 뭐 낙찰이 돼서 배당받고 하는 거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하셔도 된다. 자, 빈스님. 입찰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무슨 말인가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연속 질문이네요. 요거는 지자체 담당자한테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델리스님, 다가구 주택을 DSR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하고 싶은데 단기 매매 안 돼도 상관없을까요? 매매 사업자로 하고 싶은데 단기 매매 안 해도 상관없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을 단기 매도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해 보셔서 그죠? 예, 단기 매도가 될 만한 지역이면은 하고 아니면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거를 매매 사업자라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나는 하려고 했는데 거래가 되지 않은 걸 어떡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에 대한 소명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닌 게 매매 사업자를 미리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매도할 때 만들어도 되거든요. 매도가 진행될 것 같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만들어서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진영님, 지자체는 농막을 해 철거해야 분할할 수 있다고 하네요. 농막을 해 무슨 말이죠? 농막을 해 철거해야 분할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토지는 한 필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막을 한다고요? 농막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맥락으로 이해해 봤을 때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분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철거해야죠. 오래된 주택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원하는 게 철거를 안 하고 자르고 싶은 건가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나머지 다른 절반을 갖고 있는 사람 거를 내가 매입해야 되거나 왜냐면 지자체에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따라야 돼요. 네, 그게 또 땅의 신분이 어떠냐 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례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종숙님, 다가구에서 공부상 다르면 매도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공부상.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게 만약에 많이 다르면 당연히 매도 시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깎아주지 않으면 못 팝니다. 응? 근데, 조금 공부상 다른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개층 정도 뭐 사무소로 돼 있다든지 근데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있다든지 그 정도는 얼마든지 좀 커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이 그렇다. 그런 거는 확실히 싸게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팔립니다. 자, 파란별님 생방은 처음이래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주 뵐게요. 자, 행운 20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자주 뵐게요. 마스터김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경남 양산 김해 공장 투자도 괜찮을까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양산 쪽이라든지 김해 쪽,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시세가 만약에 30억이다. 그러면 보면은 22억 막 이렇게 23억 이렇게 낙찰돼요. 왜요? 그러니까 되게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높게 쓰진 않아요. 낮게 써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용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단타로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단타 투자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물론 어느 정도 가격에 놨을 때 이게 단타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명확했을 때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왔다갔다님 1231일째. 와우, 예, 대단하십니다. 파란별님, 파란별님 오늘 생방 처음이신데 질문까지 주셨네요. 환영합니다. 포천 공장 창고는 어떤가요? 나쁘지 않아요.
예, 경기 남부 투자에 비해 이왕이면 경기 남부가 좋겠죠? 하셨어요. 경기 남부가 무조건 좋죠. 예, 무조건 좋아요. 근데 포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특히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포천을 이제 관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포천 아래쪽 말고 위쪽에 있는 지역들도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포천은 아무래도 그 남양주 쪽에 왕숙지구의 어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포천에 가보셔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데 공실이 거의 없어요. 포천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경기 북부 지역은 대기업들이 잘 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북한하고 붙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제재 내용과 제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항상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들이 뭐만 더 추진하고 더 짓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지역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포천에 짓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이번에 남양주에 짓습니다. 이런 거 봤냐고요? 안 그러죠? 어디다 따져요? 뭐 용인, 수원은 더 이상 질 곳이 없으니까. 그죠? 예, 화성, 평택, 안성, 예, 여러분 다 경기 남부잖아.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미 그들의 모든 산업이 그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또 어차피. 예. 그러면 한두 개 날르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부품이 다 옮겨가고 막 이런 물자 어떤 움직이고 이게 한두 차가 움직입니까? 기왕이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앞으로 더욱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지. 예, 분산되기는 어렵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국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뭐 어디 클러스터 만들어주고 또 나주 혁신도시 뭐 원주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의미가 있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푸시하니까 예, 조금 그쪽에서 해도 좀 될 만한 거 피해가 좀 덜 할 만한 거 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인사치레로 좀 지어주는 격이 아닌가. 예, 물론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여건이 좋아서 사업을 펼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의 중심은 경기 남부벨트에 다 몰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 똑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포천에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투자한 것과 화성에 30년 전에 투자한 것과 지금 오른 거에 대한 차이로면 얼마나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나마 포천은 성장관리 권역이니까 좀 나아요. 특히 자연보전 권역인 경기도 동쪽, 어디에요? 가평, 양평. 예. 우리 어렸을 때 MT 가던 그거 기억나죠? 글로 갔잖아요. 지금 대학생들도 MT 글로 가요. 예? 지금도 거기 휴양지야. 아침고요 술 먹은 거기 아직도 있어, 여러분. 예? 거기 뭐 뿌띠프랑스 뭐 이거 맨날 우리 가던데 그냥 그대로 그거 거기 그냥 동강 그 래프팅 그거 아직도 다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기업이 안 간다니까. 여러분 안 간다니까. 기업이 가야 사람이 오고 사람이 와야 교통을 만들 이유가 생기는 거고 상가가 있을 더 이유가 생기는 거고 아파트가 더 지어질 이유가 생기는 거고. 예. 근데 그런 게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예, 그냥 여행객들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또 너무 길어진다. 갑자기 강의가 돼버리네. 어쨌든 파란별님 처음 오셨다 그래가지고 예, 저도 모르게 그만. 자, 그래요. 시골 전원주택님 나중에 경매 사무실 창업하고 싶은데 라이선스는 필요가 없는지요? 경매 아카데미도 자격증이 필요한지요? 물론 한참 뒤 얘기지만요. 뭐 아니에요. 이거 라이센스 없어요. 예, 경매와 관련된 뭐 이런저런 협회들은 있는데 그냥 그게 뭐 국가 공인 자격증 뭐 이런 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실력을 쌓으셔서 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도 저희 제자분께서 예, 또 이렇게 오픈을 했거든요. 저희가 화환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아주 그냥 뜻깊습니다. 네, 여러분 맨땅님 도시개발구역 인근 토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투자 중점 포인트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구역 인근의 토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고퀄리티 질문이다. 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개발이 되잖아요. 개발이 되면은 그 주변에 애매하게 있었던, 왜 우리 뭐 지나가다 보면은 그 토종닭 막 이런 가게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지나가던 자리 조금만 더 지나가다 보면은 신도시가 갑자기 막 생기면서 어때요? 예. 그 토종닭 가게가 장사가 갑자기 더 잘 돼요. 왜? 옛날에는 한 시간에 차량이 100대가 지나갔다면 이제는 1000대가 지나가잖아. 그만큼 그 가게에 올 손님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많아진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도시가 이제 그쪽으로 개발이 되면 어때요? 그 도시가 개발이 되는 곳에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출퇴근을 많이 할 것 같은 그 경로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경기도 시흥에 꼬마 신도시가 굉장히 제일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경기도 일대에서. 왜 제일 많은지 알아요? 경기도 시흥시가 경기도 중에 그린벨트가 가장 많아요. 그 평지가 많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 땅을 활용할 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평지고, 평지니까 공사비가 덜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린벨트가 많아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신도시가 많은데, 그러면 거기 신도시가 생기면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출근할 것 같아요? 네, 시흥에 있는 사람들 어디 출근할 것 같아요? 죄다 서울로 가죠. 서울로 가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서 서울로 이동되어지는 교통 루트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그 루트에, 그럼 차량 통행이 빈번할 것 같은 그 루트에 그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 기왕이면 그 주변에 뭔가 좀 어우러지고 있는 땅, 그런 땅이면 더 좋겠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핑카 주차장 부지 뭐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편의점을 하나 놓더라도 원래 예전에는 차량이 1시간에 100대 지나다녔는데 갑자기 1000대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쁘지 않죠. 어? 네.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좋은, 고퀄리티 역시 맨땅이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제가 얘기한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분석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도시에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내가 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주변에 환경이 내가 자주 다니던 길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확장이 되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왜?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면 내 땅은 보상을 받겠죠. 보상을 받으면서 뒤에 있는 땅은 더 좋아지겠죠. 더 많은 교통이 다니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가연빠빠님, 매각 대금 완납했고, 등기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집은 공실이 확실한데, 인도명령 결정문 없이 강제 개문해도 될까요? 등기까지 신청 완료했고, 집은 공실이 확실한데, 인도명령 결정문 없이, 그러니까, 원래 FM대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명령 결정문이 있어야죠. 그걸 하고 집을 봐야 됩니다. 아직 임차인과 아니면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는 원래 내가 강제로 개문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아직은 그 명도 대상자와 어떤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인도명령 결정문을 보내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하는 게 FM입니다. 그러나 AM으로 AM으로 얼마든지 조금 노력해 보면 좋겠죠? 네. 자, 이게 공개 방송이니까 참 애매한 얘기, 그쵸? 예, 왜냐면 이게 뭐, 예, 참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렸는데, 끝까지 다 답변을 못 드린 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 예, 오늘 신나는 토요일입니다. 날씨도 임장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시간 쪼개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임장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오늘 하루 달리는 굿모닝 경매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폭천이 성재 매튜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